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3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을 배우겠습니다. 법률행위 부관. 자, 오늘 부관을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시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민법 총칙을 배웠습니다. 민법 총칙 중에 법률행위를 배우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게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 목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 사유적 타당성에서 반사회 법률행위, 즉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이게 이제 103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03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라 그랬죠. 근데 무효니까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을 했다면 그때는 불법 원인 급여 문제가 발생했죠. 반환 청구할 수 없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효니까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을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불일치, 그래서 비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죠. 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였죠. 그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죠. 통정허위표시였었습니다. 비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둘이 짰죠. 자,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고, 착오에 한 의사표시였었죠. 중요부무로 차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었죠. 취소함으로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죠. 이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도달주의가 있었죠. 도달주의.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협의부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어쩔래 했을 때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거로 본다. 발신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주소 거수를 할 수 없었다.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도달을 주장할 수 없는데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를 배웠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였죠. 여기에서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대리권은 권한이고 권리가 아니다 라고 했었고,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현명을 해야 했습니다. 갑대리인 을이라고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115조에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남용됐을 경우는 107조를 단서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 처리됐죠. 그 다음에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다 귀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가 있었죠.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서니만
본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복대리 개념.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있었습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에는 대리에는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었죠. 무권대리는 협의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었죠. 협의무권대리에서는 자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리인이 갑대리라고 팔아먹었어요. 그럴 때 본추거 상최철이었죠. 본인은 추인권,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본추거 상최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였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 취소를 배웠죠. 무효 취소. 그래서 무효, 효과가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하는데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런 것들을 배웠고, 취소에서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죠. 취소권자의 제한 능력자 140조에서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한 의사 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이었죠. 취소.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개념 하나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랬죠. 추인.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제도가 있었죠.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법에서 취소권을 뺏는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해가지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척 기간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총 망라에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113페이지의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법률행위 부관.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마지막 차트죠. 부관이다. 부관이라는 거는 이 군대용어로는 하급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죠. 야, 부관, 차 좀 한 잔 갖다 줘. 이런 거 부관이 아닙니다. 부관은 덧붙이는 약관이라고 그래요. 덧붙이는 약관. 그래서 부관. 한자로 쓴다면 부관. 덧붙이는 약속인데, 가령 이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과 그 다음에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담은 여러분이 부담될까 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배웁니다. 조건. 근데 이제 조건이라는 거는 기한은 조건부터 배웁시다. 조건.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다. 근데 올해 시험에 조건이 한 3년 동안 거의 2, 3년 동안 안 나오다가 28회 때 나왔죠. 조건이. 그래서 조건은 가령 우리가 예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에서 공부를 하기 싫은 사모님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있는데 남편이 공인중개사를 공부 좀 해봐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이 하지 그래. 내가 회사 다니는데 힘들지 않냐. 집에서 놀지 말고 공인중개사나 공부해봐라. 그러니까 싫어요. 싫은데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공부는 한다면. 꼭 합격하면 뭐 해줄 건데요? 라고 남편한테 하니까 남편이 합격하면 지금 당신 차가 좀 낡았으니 신형 BMW 하나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당신이 공부해서 당신이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예를 들어서 BMW를 차를 사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합시다. 당신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이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안 사주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을 했습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는데, 근데 효력이 합격이라는 걸로 딱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자, 한번 물어봅시다. 공인중개사에 합격한다는 것은 장래에 확실한 사실입니까?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이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집에 앉아서 놀다가 나중에 합격증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장래 이거는 장래 확실하지 않는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 자, 차를 사준다. 차를 사주겠다. 이거는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겁니다. 효력. 그래서 이 장제 사주겠다. 그래서 이 합격 당신이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이 합격이라는 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건의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이거는 사준다 하니까 이거는 사준다. 그러면 이건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다시 한번요. 조건이라는 것은 자, 당신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는 것은 발생이죠. 그러면 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합격할 돈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내가 학원비 이하 월 50만 원씩 용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착하죠? 남자친구.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월 50만 원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 합시다.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합격이라는 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리고 합격하면은 50만 원이 소멸하죠. 합격할 때까지니까. 이것도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소멸이죠. 합격하면 소멸이죠. 그럼 이거는 합격하면 차를 사주니까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합격해버리면 50만 원을 안 주죠. 할 때까지 했으니까. 이건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을 보면, 조건이라는 개념을 잡아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덧붙이는 약속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그래서 조건 개념은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냥 조건이다, 뭐뭐 한다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민법에서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 덧붙이는 약속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개념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게 성립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문에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그럼 틀리겠죠?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지문이 뜰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그렇게 지문에 떴어요. 그것도 틀리죠.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면 기한이 됩니다.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이처럼 개념입니다. 개념에서 효력에 관한 거지 성립에 관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합니다. 공인중개사 장래 합격 불합격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의 종류에 이처럼 발생을 의존케 한다. 발생을 의존케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조건은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차를 사주지 않는데 조건이 이루어지면 발생합니다. 이거를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조건. 근데 소멸을 의존케 했다. 해제조건이라고 합니다. 해제조건. 이거는 돈을 주죠. 돈을 주는데 합격을 하면 돈을 안 주죠. 해제조건, 정지조건. 조건은 발생을 의존케 한다면 정지조건, 소멸을 의존케 한다면 해제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예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공인중개사 합격한다면 뭘 사주겠다. 이런 것들은 정지조건. 근데 뭐뭐 할 때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13페이지 이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서술 봅시다. 113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것은 주된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종된 의사표시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이 있으며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한 사실 빗줄이죠.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조건이고 장래에 발생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기한이라고 합니다. 조건 제2절 법률행위 부관 종된 의사표시로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여하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을 말하고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다 그랬죠. 거기에 근거 조문, 우리 민법은 근거 조문을 확실히 기억하고 근거 조문을 자유자재로 해석하는 주체가 법관이거든요. 그 판례를 기억하면 고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근거 조문이 나올 때는 반드시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147조 1항 같이 읽어봅시다. 1항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밑줄이죠. 성취한 때로부터. 그래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깁니다. 이것을 시험 문제는 법률행위 성립 시부터 생긴다. 그럼 틀리죠. 그래서 정지조건은 이 조건이 성취하니까 합격할 때 차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147조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린다. 해제 조건 뭐뭐 할 때까지 50만 원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합격을 해버리면 50만 원이 소멸해버리죠. 그 다음에 3항입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할 때는 의사를 표시한 때 의한다.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의사에 한다. 의사에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의사에 한다. 그러니까 소급표가 당사자 특약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조문이죠.
자, 양가로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이죠. 양가로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경우에 조건이 불성취되면 그때부터 확정무효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무효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리죠. 맞죠? 근데 4번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경우 조건이 불성취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제 쭉 넘겨보면 7번에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거냐? 만약에 공인중개사 합격하면은 자, 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사무실 하나 공짜로 주겠다.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사무실 공짜로 주겠다. 이거는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내 집을 상점을 이 여자친구한테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공짜로 주겠다. 정지조건부 증여를 했습니다. 정지조건부 증여를 했다. 공인중개 열심히 공부해. 공인중개 여자친구한테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내가 상점이 가게가 많으니까 사무실 공짜로 줄게 라고 했어요. 정지조건부 증여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도중에 준다는 이 사무실을 병한테 팔았다. 소유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지조건부로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은 사무실도 공짜로 받겠다는 기대권을 침해해버립니다. 기대권을 침해하죠. 그럴 때 정지조건부도 권리니까 침해를 하지 마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의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요게 합격을 해서요. 합격을 해서 야, 사무실 가게 줘. 근데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 지키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겠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뭡니까? 조건부로 생깁니다. 합격해야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거기에 148조라는 조문에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114페이지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할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이 정지조건부 증여를 받은 을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익을 해했다면은 이처럼 그 사무실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합격을 해야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이 조문은 자주 등장합니다. 기출문제 별표를 치시고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다. 요게 이 조문 자체가 기출문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151조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조건의 종류에 가장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가장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 조건입니다. 가짜 조건. 그래서 가짜 조건에는 불법조건이 있습니다. 불법조건은 선량한 불법이라는 게 뭐죠? 불법이라는 게 103조를 생각하면 되죠. 103조 선량한 풍속 사유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불법 조건. 그러면 뭐 나의 첩이 돼주면 재산을 증여하겠다. 그러면 불법 조건입니다. 그러면 조건도 무효고 증여도 다 무효가 됩니다. 불법 조건. 그건 조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진 조건은 가짜 조건이죠.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을 했고, 불능조건입니다. 불능조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집 한 채를 주겠다.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 그러면 불능조건.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런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그리고 뭐 하나 법정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조건인데 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인 건데, 이런 조건들은 당사자가 임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정조건이나 불능, 기성, 불법 조건은 가장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성조건, 불능조건과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합해져서 이 희한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성조건에 해제조건이 붙어버려요. 기성조건에 해제조건이 붙으면 이놈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능조건에 정지조건이 붙으면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그냥 지금부터 암기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암기해버리면 됩니다. 기해무, 불정무. 그래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 불정무. 반대는 만약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이것도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해무, 불정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따지면은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걸 따져보면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에 기성조건입니다. 기성조건. 근데 여기 해제조건을 붙여봅시다. 여기에 해제조건은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월 50만 원 주겠다. 해제조건이죠. 해제조건인데. 근데 문제는 이 여자친구가 이미 합격을 했어요. 이미 합격을 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50만 원 주겠다는 거야. 남자친구가 이상한 친구죠. 이미 공인중개사를 합격한 여자친구한테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합격할 때까지 월 5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아는데 남자친구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월 50만 원 용돈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면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월 50만 원 주겠다는 거 해제 조건이죠. 기성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조건입니다. 기성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야.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진 조건입니다. 이미 합격했어.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할 때까지 50만 원 주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열받겠죠, 여자친구가. 그래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거예요. 근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자, 봅시다. 기성조건이다. 이미 합격을 한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남편 몰래 그 사모님이 열심히 1년 해서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는 남편이 당신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차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격증 있는 사모님한테 남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야,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BMW 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합격했으니까 내놓으세요. 그렇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불능조건, 요 불능조건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불능이죠. 불능조건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나하고 언제 결혼해 줄래? 자기야. 그래. 그러면 결혼해 줄게.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결혼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능조건인데 해준다는 게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효죠. 근데 자,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사랑할게.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건 불능이죠. 근데 그때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endless love죠. 계속해서 사랑한다. 유효죠.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5페이지를 보면 151조가 나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한 것인 때는 법률행위 무효다. 불법 조건이라고 쓰세요. 불법 조건. 자, 2항입니다. 중요하죠. 별표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기성조건인 때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유효죠. 그런데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죠. 기해무. 3항. 조건이 법률에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인 때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뭐죠? 불정무입니다. 불정무. 자, 거기 1번 동그라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한 때 불법 조건은 조건만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전부가 무효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기해무라 그랬죠?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동그라미 5번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다. 불정무죠? 불정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문제 있죠? Q문제들은 사실 기출문제들입니다. 기출문제들이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한으로 갑니다. 117페이지의 기한. 이게 조건이 이렇게 봤습니다. 기한은 자, 기한입니다. 이제 기한은 예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2018년 1월 1일부터 내 집을 임대해 주겠다. 어떤 사람이 18년 1월 1일부터 내 집을 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합시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
12월 30일은 장래 사실이죠. 장래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오죠. 확실한 사실. 18년은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주겠다, 임대해주겠다는 효력에 관한 거예요. 효력에 관한 거. 그리고 이거는 부터니까 발생을 의존케 합니다. 근데 까지니까 소멸을 의존케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한이라는 거는 법률행위 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이라는 건 다시 한번요. 조건 기한을 알겠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면 조건이고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면 기한이다. 기한. 자, 그래서 이 기한은 발생을 의존케 한다. 발생을 의존케 한다면 시기, 소멸을 의존케 한다면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시기, 종기. 그러니까 여기 정지 조건, 해제 조건과 대응하는 개념이죠. 발생을 의존케 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 소멸을 의존케 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 그 다음에 발생을 의존케 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합니다. 소멸을 의존케 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그래서 이 예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한다. 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한다. 시기, 종기, 기한. 지금 순환에서는 법률행위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지금 부관 덧붙이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조건 기한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기한의 시기, 종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처음은 좀 생소하죠.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더라도 자꾸 입에서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 이게 우리 시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기에서 앉아있고 동영상을 듣죠. 우리는 지적 호기심을 발동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되려면 용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자유자재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거래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시기, 종기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117페이지를 봅시다. 152조입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발생하죠. 시기란 말이 나오죠. 이항, 종기란 말이 나오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란 말입니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기한의 이익. 그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가령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 반려견이 문제였죠. 반려견. 개가 있습니다. 개, 반려견. 근데 우리가 개를 키우다 보면 여행을 갈 때 문제가 많이 다 생기죠. 여행에. 그래서 요즘에는 개 호텔이라든가 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개 화장장, 반려견 화장장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그럼 친구한테 개 좀 맡겨줘. 맡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로 치환시켜야 돼요. 맡긴다. 임치랑.
임치. 임치도 계약입니다. 임치도 계약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내가 원해서 맡기죠. 원해서 맡아주죠. 임치. 그러면 이게 돈을 주느냐 마느냐. 돈을 주느냐 마느냐. 그러면 돈을 준다면 유상임치고 공짜로 준다면 공짜로 맡아서 보관한다면 무상임치겠죠. 그건 친구지가 아니야. 걔도 좋아하는 친구야. 그래서 무상임치를 하는 거예요. 무상임치. 그러면 맡긴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합니다. 임치인. 맡아주는 친구는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주인은 언제든지 내놔라 할 수 있죠. 일주일 지나서 내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내놔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개를 돌려주는 측면에서는 채무자죠. 채무자. 이렇게. 그럼 이게 7일 동안 맞죠. 7일 동안 맡겼어요. 그러면 무상임치 계약을 했을 때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7일 동안의 기한이익은 개 주인한테만 있죠. 7일 동안의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니까. 자, 그래서 무상임치다. 그래서 이 개념을 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갑을간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1억을 꿀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라고 합시다. 돈을 1억을 꾼다. 채무자. 그러면 1억을 꾼다는 것은 금전 소비대차라 그래요.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그러면 1억을 꿀 때 만약에 무이자로 합시다. 무이자로.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꾸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러면 이 경우에 1년간 꾼다고 합시다. 1년간 금전 소비대차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의 기한 이익은 채권자는 이자 받지 않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있어요. 기한 이익이. 그래서 기한 이익 개념. 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인데 무상임치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있죠. 기한 이익이.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있고. 아니면 또 하나 이렇게 봅시다. 기한 이익 개념. 갑과 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1억을 채무자가 똑같이 꿉니다. 채무자가 꾼다. 1억이니까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꾼다는 건 이제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월 일부러 꾼다. 월 100만 원씩 준다. 이자부입니다. 그다음에 돈 꾼 사람은 채권자. 그러면 1년 동안 꿨다. 그럴 때 자, 1년 동안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는 1,200만 원의 기한이 생기죠. 채무자는 돈 꾸어줬죠. 꾸고 싶으니까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기한의 이익은 무상임치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있고 무이자 소비대차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권자 채무자에게 기한이 다 이익이 있습니다. 기한이익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 117페이지에 보면 153조가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 추정 개념입니다. 이 법률 용어인데 추정과 본다, 간주한다. 이 근거 조문이 나오는데 추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반대 증거를 내서 깨트릴 수 있어요. 근데 본다 또는 간주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으면 반대 증거를 내서
깨트릴 수가 있어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대 증거를 대서 깨트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 증거를 대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근거조문에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오거나, 또는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서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거 추정한다, 추정에 동그라미 쳐야 돼. 본다로 바꿔치기 합니다. 시험 문제는. 자, 여기 우리 민법은, 자, 이런 경우는 채권자에게 있고 채무자에 있고, 이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에게 다 있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기한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추정하니까 채권자에게 기한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이런 기한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조건 기한을 이번 시간에는 조건 기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조건 기한은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잘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은 법률행위 덧붙이는 약속인데, 그래서 지금 민법 총칙이 부관을 통해서 다 끝났죠.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법률행위 배우고 의사표시 배웠고 법률행위 대리 배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부관 다 배웠잖아요. 법률행위 별거 아닙니다. 민법 총칙이. 자, 그래서 법률행위 덧붙이는 약 조건이라는 것은, 자, 반드시 예를 하나씩 기억해 놔야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당신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차 사주겠다. 쉽게 말하면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발생을 의존케 한다면 정지조건이요, 소멸을 의존케 한다면 해제조건입니다. 해제조건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 담보로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해무, 불정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 무효다.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 무효다. 기해무, 불정무. 자동 암기해버리세요. 기해무, 불정무. 맨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한은 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이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로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과 본다, 간주 규정은 반드시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